예, 탁구닷컴 운영자 오스카이고요. 윤학규 감독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대회마다 탁구대와 공이 다른데 선수들은 대회에 맞게 몇 달 전부터 특정한 공이나 탁구대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야, 참 이게 저희들이 항상 숙제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뭐 A공, 끝나자마자 뭐 일주일 뒤에 뭐 실업연맹은 B공, 모은 공은 C공, 국제대회는 D공, 막 이 공들이 바뀌고 탁구대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선수 시절에 시합을 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공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공이 있고 좋아하는 탁구대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선수마다 다 그런 게 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봤을 때는 이 탁구대에 따라서 자기 플레이가 좀 틀려져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회전을 많이 주는 선수들은 이 공이 좀 이렇게 깔리면서 이렇게 꺾이는 탁구대. 이게 막 이렇게 쭉 좀 나오는 게 좋겠죠. 나와서 걸면은 이렇게 맞고 팍팍 튀니까. 튀고 꺾이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안 나오는 공은 공이 딱딱 서잖아요. 그럼 또 위에서 또 세게 치는 사람도 좀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공도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이제 국제 대회를 하게 되면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이제 1년 스케줄 쫙 나와요. 뭐 12월 말 정도 되면은 내년 1월부터 쫙 스케줄 나오는데 어떤 공이 쫙쫙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그때마다 이제 저희들은 한 달 전에는 한 달 전에는 그 공 갖고 적응을 해요. 근데 그 사이 한 달 전에 다른 대회가 있으면 그 공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거의 이제 그 시합 전에 최소 한 보름 정도는 훈련을 하고 가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멈 보름, 맥시멈 한 달 정도. 한 달. 그래서 뭐 이 대회가 너가 뭐 A 대회보다 내가 B 대회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B 대회에 맞춰서 공인은 탁구대 막 하다가 뭐 A 대회는 뭐 일주일 전에 조금만 가볍게 하고. 그렇게. 시합에 따라서 중요성에 따라서 그 탁구대하고 뭐 공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연장선상에서 이제 나온 질문인데 지금 실업 탁구 대회 특히 이제 프로리그를 넥시 탁구 대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업 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실업팀 선수들이 넥시 탁구 대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있을 텐데 넥시 탁구 대와 뭐 타 브랜드 탁구 대와의 차이점, 바운드 되는 차이점이 있는지 선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많죠. 굉장히 선수들 많이 느낍니다. 공이 튀고 꺼지고 서고 밀리고 이런 공을 굉장히 민감한 선수들이 또 많고요. 왜냐면 그냥 평범하게 회전을 많이 안 주고 그냥 똑딱똑딱 치면 아무 탁구대나 상관없어요. 그냥 나무 밭대기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회전이 돌아오니까 그게 대해서 탁구 공도 굉장히 또 공은 무조건 딱딱해야 돼요. 무르면 무를수록 공이 쳐버리면 괜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공은 딱딱해야 되고 공은 좀 딱딱해야 되고요. 딱 눌렀을 때 양쪽 다 똑같이 딱딱해야 되는 거고 한쪽이 딱딱하고 한쪽 무르면 공은 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제 탁구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살짝 밀리고 나오는 공은 좋아해요. 너무 멈추지 않고 좀 밀려 나오는 공. 좀 밀려 나와야지. 이 밀려 나오는 공은 먼저 공격하는 선수가 유리합니다. 그렇죠. 드라이버를 그렇죠? 밑에서라도 걸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선제 공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서비스 짧게 넣지 상대방이 이제 긴장하면 서비스 길게 나오잖아요. 먼저 선제 공격하면 상대가 디펜스 하게 되면 이 공이 밀리고 꺼지고 하면 반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이 딱 서는 공은 이제 뭐 타 브랜드의 라바를 좋고 근데 중국 라바들은 좀 밀려오는 게 좋겠죠. 중국 라바들은 밀려오는 게 좀 좋고. 딱 서면은 중국 라바 장점이 뭡니까? 많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회전량이 많은 건데 좀 밀리면은 공이 조금 이게 좀 찐득찐득 안 나가니까 공도 짧게 리시브도 할 수 있고 서비스 짧게 할 수 있고 이제 회전을 걸었을 때는 더욱더 꺼져 버리거든요. 근데 딱 서면은 중국 나바의 어떤 특성을 못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넥시 탁구대는 그러면 조금 나오는 편입니까? 아니면 서는 편입니까? 넥시 탁구대도 좀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나오는 편이고. 이게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 브랜드, A 브랜드하고 C 브랜드의 어떤 중간. 넥시가 그래서 뭐 평이 이쪽 저쪽이 아니라 중간이기 때문에 A 좋아하는 선수, C 좋아하는 선수. 다 만족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근데 B는 이제 넥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 조금씩, 조금씩 이게 갈라져 있으니까 이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컴플레인이 없지 않나. 그래요. 전에 이제 주세혁 감독님하고 이 탁구대에 관해서 한번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주세혁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 특히 일본 탁구계를 볼 때 이렇게 예전 같으면은 리시브 이렇게 짧게 할 것들을 다 걸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탁구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탁구대로 변경되면서 네네.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공이 짧게 떨어지는 탁구대를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향후에는 넥시 탁구대를 좀 많이 보급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넥시 예. 탁구대가 예. 국제 공인 탁구대잖아요. 예, 예. 그만큼 또 검증을 받은 탁구대이기 때문에 예. 저도 이렇게 쳐보면 예. 그렇게 뭐 탁구대가 막 꺼지고 튀고 이런 걸 못 느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느끼나? 예, 저는 괜찮아요. 예. 예. 제가 알고 있는 이 브랜드가 예. 일본에서 유명한 브랜드의 어떤 탁구대로 저는 알고 상판이 상판이 그렇게 상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넥시 탁구대의 상판은 국제대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브랜드의 상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국제대회 나갈 때 이 탁구대를 연습을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뭐 국제대회 나가면요 예. 이번 WTT 그 카타르 대회 가니까 예. 그 나라가 쓰는 탁구대를 쓰더라고요. 그 나라가 쓴 탁구대를 써요? 예, 뭐 스탁인가? 인도 브랜드. 예. 슈탁이라고. 슈탁인가 뭐. 뭐 그 스티가 로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거 있어요. 그 탁구대도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장에서는 탁구대 좀 서는 것 같더라고요. 공이 좀 서는군요. 근데 이제 뭐 밑에 좀 막아 놓으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좀 선수들이 박자 잘 못 맞추더라고요. 선수들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그 박자 맞추는데 한 2, 3일 정도 지나가면 조금 좀 나았고. 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군요. 이 공을 세게 치는 거 봐서는 좀 탁구대가 탁탁탁탁 자기에 맞게끔 서주니까. 요즘에 보면 저희 WT 대회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회를 유치하려면은 뭐 조명이라든지 탁구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을 잘 갖춰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등급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다 돼 있으니까 계속 거기서 시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경기가 좀 화려해지고 볼거리가 많아진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경기장을 안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대회가 좀 카타르에서 많이 열리는데 맞습니다. 카타르에 넥시 탁구대를 깔면 좋겠네요. 좋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이 이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리펜 선수가 거의 드문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국대급 중펜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학생들 지도 현장에서의 육성 방향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임팩트 향상을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한다면은 뭐 팔을 어디를 주로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네네. 생각나신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서중원 선수가 중펜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중원 선수도 그 시군청에서 이제 영도구청에서 저희들이 이제 스카우트해서 이제 저희 팀에 왔는데 일단 죄송하지만 국대 선수급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그 중펜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딱 2명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거의 없네요 그러면. 서중원 선수와 그 서울시청의 김민호 선수. 그렇네요. 네, 지금 현재로 제가 딱 떠오르는 선수는 지금 2명밖에 없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서중원 선수가 조수민이도 이겼고 리그 때 박강현 선수도 이겼고. 그래요? 잠재력이 있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중펜 선수가 바나나 플릭을 했을 때 훨씬 더 이렇게 휘어온다. 많이 사이드로 많이 꺾이죠. 네, 많이 꺾여. 전진보다는 더 많이 꺾여서 중펜이 백핸드를 했을 때 이면탑을 백핸드 했을 때 훨씬 구질이 까다롭다라는 이야기가 대다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펜의 페놀드의 가장 장점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우리 페놀드의 가장 장점은 손가락 5개를 다 쓴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쉐이크핸드는 이렇게 딱 잡으면은 숟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숟가락 갖고 하는 거와 젓가락 갖고 하는 정확도 차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공 갖고 공을 이렇게 잡았을 때 꽉 잡았을 때 세이크처럼 잡았을 때 저 바구니에 던져갖고 정확도와 이 손가락 마디 갖고 공을 잡았을 때 던질 때 훨씬 더 정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탁구 배울 때는 아마추어 분들도 페널도 훨씬 배우기 쉬워요. 그렇죠. 좀 빨리 익히죠. 단 지금은 탁구가 많이 진화가 돼서 백핸드까지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몸이 좀 느린 선수들은 이제 패널들 했을 때는 백 쪽에 공격을 못하니까 그렇죠. 답답한 면이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쉐이크핸드를 바꿨을 때는 기술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생활체육 분들이 이제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페널리를 막 쳐서 더 이상 탁구를 백핸드가 안 돼서 나 그럼 쳐다봤을 때는 대표 선수들이 세이클을 너무 편하게 치니까 나 세이클을 바꿔볼래. 바꾼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레슨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는 중펜에서 네트 플레이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상대방 서비스 넣었을 때 짧게 놓는 거라든지 감각적인 면. 근데 몸이 빠른 선수가 중펜을 하게 되면 키가 한 175, S 180. 그 다음에 몸이 좀 빠르다고 느끼고 좀 감이 있는 선수는 저는 중펜을 해도 충분히 저는 오히려 쉐이크핸드보다 저는 장점이 있다. 왜냐면은 쉐이크핸드가 너무 많으니까 쉐이크핸드 서로가 구질을 알지만 그렇죠. 중펜은 중펜이 없으니까 자기만의 구질. 그래서 왕하오 선수가 지금까지 버티지 않았나. 예, 구질도 구질이고 또 타이밍도 달라요. 중펜으로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게 미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백핸드는 요게 나오고 백핸드로 저기 쉐이크핸드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쉐이크로 이건 잘 안 되는데 중펜에 미들이 나오니까 네트 앞에 쇼 플레이도 굉장히 좋고. 네, 그만큼 이게 이 손가락을 마디를 다 쓰기 때문에 어떤 장점은 훨씬 더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또 강하게 임팩트 할 때는 세이크가 더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잡아서 힘 전달은 세이크가 할 수 있지만은 섬세한 면에서는 중펜이 괜찮다. 그래서 생활체육 하신 분들이 중펜을 혹시나 잡게 있을 때는 제대로만 잘 배우시면은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활체육 하신 분들의 질문은 이제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중펜을 자기가 계속 해도 되느냐. 네. 사실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중펜을 잡으면 일단 라켓이 러버 두 장이 붙으면서 무게가 무거운데 이 손목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질문도 그런 것 같아요. 임팩트를 주려면 어떤 체력 운동을 해야 되느냐. 특히 중펜 가지신 분들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네, 그래서